자, 그럼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모시고 궁금한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번에 반갑습니다. 여기 나오셨을 때 당선되면 꼭 오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키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국무회의 참석하신 얘기가 나왔잖아요. 본인 빼고는 다 여당 인사였죠. 그런 셈이죠. 예, 좀 무섭고 좀 떨리진 않았습니까? 옛날에 거의 매주 참석하던 회의니까요. 네. 예,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들었던 리포트를 보면은 시장님께서 뭐 방역 대책이나 뭐 진단 키트 얘기 같은 걸 했을 때 뭐 들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드릴 말씀 충분히 드렸고 네. 다 듣고 나서 이제 해당 부처 장관들께서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도 더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좀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처음 참석하신 국무회의,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큰 현안인데 제 주장의 요지는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을 해서 지금 등교 못하고 있는 학생들 등교시키고 종교활동 못하고 있는 종교시설들 종교활동 다시 재개하고 영업활동 못하고 있는 업소들 영업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자. 이게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게 그 보완제로서의 기능을 아주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입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나라에 수출되는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허가가 안 났다.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대중적으로 보급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만 있으면 보조제로서 아주 유용한 수단인데 식약처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이걸 좀 대통령께서 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속 진단 키트가 아직은 과학적으로 물론 뭐 정부가 하는 PCR 검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죠. 예,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독일에서 우리 제품을 수입해다 쓰겠습니까? 굉장히 범용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일주일에 2번씩 무료로 국민들께 보급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서울 시민들한테 진단 키트를 무료로 보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지금 식약처에 승인이 나야죠. 나면요. 물론 그렇죠. 나야죠. 지금 당장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이게 아마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면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의 배급받듯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무료로 배급하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생산이 늘고 충분히 이용을 방법을 좀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알 수 없죠. 저는 오히려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 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본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만들 거라라고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대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거리두기 조치를 알아서 독자적으로 하실 건지도 궁금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말까지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각종 협회나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서 매뉴얼을 이제 일단 서울시 안을 만들 겁니다. 네. 그 안을 가지고 다음 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 식약처의 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의 사용과 더불어서 새로운 형태의 서울형 거리두기가 실험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생각 중입니다. 우선은 시범 사업. 신속 항원 또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신속 진단 키트하고 좀 다른 건데 네. 이미 허용돼 있는 게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얼만큼 유용한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대본과 협의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의 불일치를 볼 확률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헛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정부 방역도 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은 서울시는 어쨌든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의 말을 따르는 게 맞나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중대본과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경우 말이죠. 안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범 사업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유용한가 여부를 따져서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자꾸 언론에서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바람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까닭이 없는 것이 식약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이고 그 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합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언제쯤 시행할지 시기 결정이나 방식 결정을 다 중대본과 협의하고 합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대유행이 막 일어나고 있는 뭐 우려가 크고 어디서는 이미 일어났다. 4차 유행이 발생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이런 만큼 혹시나 지금 자가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을 방역 다른 세부 지침들을 도입했는데 만약에 더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번 주 중에 지금 소강 상태인 거고요. 이번 주에 서울 시안이 마련이 되고 다음 주에 협의하면 한 2주 정도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때쯤이면 가닥이 잡힐 거고 네. 저는 이거 시행하려면 아마 빨라도 2주일이고요. 늦어지면 3, 4주. 거기에 식약처의 승인이 나려면 한두 달 이상 걸릴 문제인데 지나치게 언론에서 그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럼 부동산 문제도 여쭤볼게요. 사실 뭐 많은 어르신들이 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확 풀겠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선거 전에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놓으셨었습니다. 언제쯤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게 될까요? 아무리 빨라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뭐 일주일 내 시동 걸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네.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다 걸리는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취임 후에 판단을 해보니까 요즘에 너무 앞서가는 그 거래 형태가 나타나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뭐 공급이 많아진다는 건 좋지만 말씀을 하셨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집값 인상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방법이 다 있죠. 그러니까 주변의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네. 쓸 수 있는 행정수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자신 있다, 뭐 이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이제 시장에 취임을 하신 다음에 그 성폭력 피해자 있잖아요. 네. 그분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네.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본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좀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알려지는 게 본인의 그 앞으로의 거취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있었을 당시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묵인 또는 방조한 사람들이 있다고 계속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사나 징계 같은 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도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 내곡동 땅 의혹을 행정사무조사하겠다고 서울시 의회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네, 오늘 그렇게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 취정 질문 역시 6월 본회의를 미루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야 저는 잘 모르죠. 사실 내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지난 선거 때 그 제기했던 의혹들 다 좀 정리가 되길 바랐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 뭐 무기한 연기 언제 하겠다는 말씀도 없거든요. 무기한 연기입니까? 예, 뭐 제가 오늘 파악하기로는 언제쯤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보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단일화하실 때 그때 이제 뭐 같이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조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겠죠.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 뭐 한 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대표의 측근이나 뭐 이런 분들을 부시장으로 앉힐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도 그럼 하나의 방편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내년을 참 궁금해합니다. 서울시장을 재도전하실 건지 아니면 대선의 또 꿈을 갖고 계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습니다. 공약이 거의 대부분 5년 임기에 걸맞는 공약들이니까요. 네. 거기에 뭐 제 의지가 실려 있는 거고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 재도전에 방점을 찍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